회사에서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기 전까지 최대리에게 필리핀이라는 국가는 그저 그런 동남아의 가난한 후진국일 뿐이었다.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섬나라, 단돈 100달러에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청부살인 업자들이 넘쳐 나는 위험한 곳, 여름휴가 시즌 세부나 보라카이 등 그림 같은 휴양지로의 여행을 위해 항공편과 호텔을 사전에 부지런히 예약해야 하는 이국적인 관광지 중 하나일 뿐이었다. 사장과 임원들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석 달 동안 무수히 많은 회의와 고민 끝에 신시장으로 선택한 국가가 필리핀이었다. 비용 측면에서 저렴한 미혼자이고 동시에 지방대 영문과를 졸업한 그가 다른 직원들보다 현지에서 의사소통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주재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동료들은 모두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사실 동료들은 만약에 자신이 선발되면 회사를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뽑혔다는 소식은 회사에 금세 퍼졌고 다들 얼씨구나 좋다라는 심정으로 박수를 보낸 것이다. 무덥고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불결하고 더군다나 생명의 위협을 걱정해야만 하는 신설 법인에서 누가 일하고 싶어 하겠는가? 중소기업의 특성상 막내인 그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당첨된 것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찌하겠는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이 기린 목 높이만큼 쌓여있던 터라 최 대리는 사표를 낼 수도 없는 처지였다. 성격 좋은 대학 동기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죽기야 하겠냐? 라며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위로를 했고 뱃살이 넉넉한 고향 친구는 내가 거기 여름에 놀러 가봤더니 물가도 싸고 경치도 좋고 중국발 황사도 없어 한국보다 공기가 더 깨끗해 좋더라. 라며 잘난 척을 했다. 미국, 영국 그도 아니면 한국과 가까운 호주도 있는데 그 많은 선진국을 놔두고 왜 하필 못 살고 위험한 필리핀인가? 라는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자 그는 한 달 내내 술만 마셨다. 연이은 폭음으로 속상함이 무뎌지고 멍한 정신상태가 된 그는 마침내 인천공항에서 동남아 여자 조심해라. 라는 어머니의 따끔한 충고와 격려 속에 생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땅덩어리를 무덤덤하게 떠났다. 조그만 사무실을 임대한 곳은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서 유일하게 코리아타운이 존재하는 말라테 지역이었다. 어디에 사무실을 얻을까 하고 고민했던 그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한국 음식점 많은 곳은 마카티와 말라테 두 지역이었다. 마카티는 새로운 고층 건물과 비즈니스를 위한 금융상업 지역이었고 말라테는 주거와 유흥에 연계된 생활 거주 지역이었다. 아무래도 사무실과 집이 가까워 출퇴근 걱정이 없는 곳이 나을 듯해 그는 말라테에 사무실과 집을 함께 얻었다. 그가 해당 지역을 선택한 것은 마카티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마닐라만과 접해 있어 바다 경치가 훌륭한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사무실에 전화, 팩스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약간의 사무용 가구를 들여놓으니 번듯하지는 않지만 나름 짜임새를 갖춘 오피스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업무는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단순했다. 제품의 지명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금전적 제한으로 유명한 광고 모델과 계약할 수는 없었지만 한국에서 직접 만든 제품으로 품질이 좋고 아시아 여성의 피부에 자극이 덜한 화장품이라는 것을 도매상을 만나 홍보하고 무료 샘플과 카탈로그를 제공하면 끝나는 일이었다. 주문이 있는 경우 회사에 연락해 선적을 요청하면 나머지 복잡한 수출입 업무와 배송은 국제적인 화물 운송을 대행하는 포워딩 업체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었다. 필리핀 여성들의 한류에 대한 사랑으로 한국의 화장품에 관심은 높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초반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세상에는 시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것을 회사도 잘 알고 있었고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압박하지 않았기에 로컬 영업에 대한 부담은 적었다. 정신없이 바쁘게 6개월을 보내고
어느 정도 타국 생활에 적응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파란 무궁화라는 한국인 전용 민속 주점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은 말라테에서 젊은 남녀들의 헌팅 장소로 유명한 나이트클럽 지직스를 왼편에 두고 약 30m 직진하면 조그만 회색 상가 건물이 나오는데 그 건물 2층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파란 무궁화는 조그만 간판이 한글로 적혀 있어 필리핀 사람들은 그곳이 뭐하는 장소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고 심지어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상호만 보고는 음식점인지 옷 가게인지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내부에는 4명이 착석할 수 있는 직사각형의 나무 테이블이 3개 마련되어 있었고 혼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바 스타일의 스탠드 의자도 6개 준비되어 있었다. 음악은 주로 조용한 한국 가요나 올드 팝송이 흘렀다. 손님은 대체로 마닐라에 오래 거주하는 한국인들이었으며 관광객들이 가끔 지인 소개로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가게 분위기가 너무 한국 풍미여서인지 아니면 더 흥미로운 장소를 발견해서인지 잠깐 목만 축이고 사라졌다. 술은 한국 소주와 필리핀 맥주를 팔았는데 다른 가게와 비교되는 특징은 주인장 황프로가 직접 담근 동동주를 판다는 것이었다. 맛깔나게 담근 동동주는 한국을 그리워하는 현지인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가게 매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동주와 잘 어울리는 낙지볶음, 두부김치, 동태탕, 파전, 김치전이 안주로 팔렸으며 하루 전에 예약하기만 하면 메뉴판에 없는 닭볶음탕과 같이 오랜 시간 조리가 필요한 요리도 가능했다. 그가 파란 무궁화를 발견하게 된 것은 사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올라오는 여름 저녁 이열치열이라는 생각에 칼라만시 원액을 섞은 소주에 뜨거운 육개장을 먹은 그는 소화도 시킬 겸 슬슬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글로 적힌 파란 무궁화라는 간판을 보게 되었다. 머나먼 타국에서 한글 간판이 희한하게 느껴졌으나 그보다는 어떤 곳인지가 더 궁금해 그는 무작정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손님으로 보이는 몇몇이 띄엄띄엄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동동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원한 동동주를 보자마자 그는 입맛을 다시며 적당한 자리를 찾아 앉았고 가게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잠시 후 가게의 주인장인 황프로가 주문을 위해 그에게 다가왔고 둘은 어묵거리며 한국식의 간단한 통성명을 했다. 황프로는 프로 골퍼를 꿈꾸며 운동 여건이 좋은 필리핀에 왔으나 운과 노력 부족으로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낮에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골프 레슨을 하고 밤에는 주점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황프로의 소개로 파란 무궁화의 유명한 삼총사인 박선생, 오박사, 강코디를 소개받을 수 있었다.